네, 안녕하세요. 오늘 2부 강의를 맡은 에메랄드 박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자료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잘 보여요. 네, 잘 보이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2부 강의 때 할 내용은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케팅 플랜 말씀드릴 거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1부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저도 오늘 파트너가 강의하는 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 강의도 떨리는데 이중으로 떨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수연 리더님 제가 종종 제 상담을 하지만 제 파트너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만날 때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기운을 많이 받는 파트너예요. 항상 자신감에 넘치고 이분은 한 1년 반 전에 사업할 때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셨어요. 예. 항상 어딘가 모르게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떠나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어떤 아메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셨고 어떻게 보면 근자감이죠. 근자감인데 요즘 제가 이수연 리더님을 보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자신감을 갖고 계세요. 이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핀업을 하고 활동량을 높이면서 생기는 저희가 아메이를 하면서 생기는 어떤 자신감을 넘어서 뭔가 이분이 아메이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파트너를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분은 뭔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뛰고 있다. 그런 어떤 무게감 있는 자신감을 저는 좀 느꼈고 과연 이분이 어떤 거를 좀 이해를 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면 자신감이 정말 쭉쭉 생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제품에 대한 이해고요. 두 번째가 회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케팅 플랜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도 이 사업을 보면 어떻게 이런 제품을 이런 대단하고 우리 몸에 이로운 제품을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윤리적이고 헌신적인 회사가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업을 잘 이해했다기보다는 초반에 제품을 쓰면서 저희 김민기 스폰서님께서 사업 설명을 통해서 저를 잘 이해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 잘 이해된 것 같고 계속 사업을 좀 영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품이다. 제가 이 제품과 회사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이 아니고 외부 목소리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외부 목소리 기준으로. 보시면 첫 번째 제품이요. 누트라입니다. 저희 아메이에서 가장 브랜드성이 있는 제품이 이제 뉴트라이트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유로모니터라고 아시죠? 한국 갤럽이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리서치 회사가 유로모니터라고 합니다. 그 유로모니터에서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있죠. 비타민과 서플리먼트 쪽에서는 10년 연속 계속 전 세계 탑 세일링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파이토 누트리언트,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 영양제 넘버 원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바디케어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프로틴, 단백질 관련해서도 전 세계 넘버 원이다 라는 내용을 유로모니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세로라 체리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는 내용이 또 담겨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자체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비타민 회사다. 이런 걸 이제 유로모니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티스트리. 아티스트 어떤 내용이냐면 아티스트리는 전 세계 탑5 스킨케어 쪽 탑셀링 안에 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시스라는 이 시스템인데 전 세계 이제 12개국에 32,000명의 모든 연령, 인종, 피부 타입, 피부 고민 통해서 이런 어떤 데이터와 이미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아티스트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 역시 가정용 정수기에서 전 세계 탑 넘버 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슨 어떤 매스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구전 광고를 통해서 전 세계 넘버 원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굉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마찬가지로 2011년 이후로 전 세계 탑 넘버 원이다라는 내용도 유로모니터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 두 번째는 회사입니다. 회사. 이 기사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이 기사가 1998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어떤 기획면에 나온 건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이런 직접 판매라는 것들이 아직 자리를 잡기도 전인데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무디스에서 선정한 21세기를 이끌어갈 초우량 기업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98년도는 언제죠? 저희 IMF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 던앤 브랜스트리트에서 저희 아메이를 5A1이라는 신용평가를 낸 거예요. 5A1이라는 신용평가는 전체 신용평가가 한 130개 등급 정도 되는데 5A1은 가장 좋은 신용평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나라의 전쟁이 나도 망할 확률이 1% 이하일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다. 초우량 기업도 평생을 경영을 하면서 1년, 그러니까 딱 한 번 받기도 쉽지 않은 이 5A1이라는 이 등급을 아메이가 무려 20년 연속을 받은 거예요. 20년 연속. 그 기획 기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면 이게 이제 5A1을 주로 받는 기업들이요. 그 당시에 이걸 같이 받는 기업들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제너럴 일렉트릭스, 뭐 IBM, 코카콜라와 같이 이런 대단한 여러분들 어디서나 봐도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높은 이런 기업들과 함께 아메이가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연속해서 같이 받고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자료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특허 심의 기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132개 회사 중에서 그 회사마다 갖고 있는 특허권들을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순위를 매긴 거죠. 그때 아메이가 이 유수한 기업 중에서 기술력이 전체 13위, 과학력이 4위, 연구력이 2위, 산업도 영역이 8위일 정도로 어떤 그 페인턴트나 기술력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앞서 나가 있던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1998년도에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평가, 무디스 평가라든가 페이턴트 보드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그날에 우리나라에서는 IMF가 터지고 뭐 아메이가 다단계니 뭐 그런 어떤 뭐 피라미드니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 시절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런 엄청난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는 알 리가 없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무슨 다단계 그런 회사로 오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뭐 전 세계 유일한 아까 유로모니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연 유기농 농장을 보유한 회사다. 저도 이 본사에 갔다 와서 사업을 결정하고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약사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약사신문. 약사신문에 여기 약사공론이라는 약사신문에 나왔던 건데 더블X가 삼성의료원에서 임상실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더블X 복용한 암 환자와 복용하지 않은 암 환자의 항암 치료 효과가 무려 3배나 차이가 난다라는 연구 발표를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임상실험을 한 거고 그 약사신문에 낸 거예요. 네, 굉장한 어떤 자료죠. 그리고 뭐 저희는 계속 그걸 알고 있었죠. 더블X 저희 초이스에도 한국인 대상 이런 적용을 통해서 DNA와 LDL 산화적 손상을 유기적 억제한다는 이 문구를 박은 거예요. 이 방법. 이게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LDL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계속 발생을 하고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준다는 그런 개념을 이렇게 황산화되는 부분을 이렇게 글귀로 해서 논문을 통해서 박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글씨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데 그만큼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BS 프로그램 진짜와 가짜에서 나왔죠.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 한국에는 없는 어떤 부자들 해서 EBS에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글로벌 아메이 저희 공동 창업자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덕티버스 사장님이 나오셔갖고 어떤 진짜와 가짜 직접 판매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뭐 지금까지 쭉 좀 빨리 지나왔는데 이런 굉장한 제품들, 그다음에 이런 믿음이 가는 어떤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겠다. 그리고 광고한 회원들과 그 수익을 나누겠다. 이런 약속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무려 저희 ABO들한테 나눠준 보너스만 61조 원에 달합니다. 61조 원. 그리고 한국 아메에서는 연 3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 가정이 무려 4천 가정이 되고요. 무려 18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해왔고 현재 지금 매출이 1조 1천억 정도 되면서 그중에 한 4천억 정도를 저희 회원들한테 캐시백을 지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좀 두서없이 빨리 지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외부에서 저희 아메이 사업을 하시고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만난 그런 오해들 말고 외부에서 정말 공시연인 기관에서 아메이를 바라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고 자신감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할 세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 플랜이에요. 마케팅 플랜. 마케팅 플랜. 여기 자료 화면은 에디슨 마케팅상이라고 불리는 에디슨 공로상이에요. 에디슨 공로상. 에디슨 공로상은 1년에 한 명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이냐? 매년 에디슨 어워드는 그들이 경력, 리더십, 업적을 통해 혁신적으로 세계에 중요하고 지속적인 공헌을 한 사람에게 한 어떤 뭔가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메이의 창업자신 리치 앤 제이가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정확히 받은 게 아니고 아메이의 수익 구조가 받은 거예요. 아메이 마케팅 수익 구조가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을 한다. 이 마케팅 플랜이. 그래서 이 마케팅 플랜이 이 에디슨 어워드를 받은 겁니다. 똑같이 받은 분들이 여기 뭐 스티브 잡스도 나와 있고 뭐 앨런 머스크도 나와 있는데 이런 마케팅 플랜이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와 동급으로 우리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했다는 거죠. 굉장하죠. 굉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잘 이해를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바로 넘어가서 제 소개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 소개. 저는 이제 광화문에 있는 유통기업을 다닙니다. 저희 회사는 매출 한 5조 정도 하고요. 직원은 한 8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회사고 이 회사에 좀 열심히 꾸준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고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제가 28살에 이 회사를 LG를 입사했는데 지금 매각됐어요. 매각돼갖고 어쨌든 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한 지 한 8년 정도 지났을 때 35살 때 우연한 기회에 예전에 알고 지냈던 김민기 스폰서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사업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제품을 좀 먹고 싶어서 가입을 했었고 30살, 5살에 제품을 먹으려고 가입을 했는데 옆에 나올 때 39살에 에메랄드가 돼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 43살인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잘 모르겠지만 에메랄드는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만 하면 굉장히 쉬운 게 에메랄드입니다.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제가 35살에 가입해서 39에 에메랄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 다음으로 에메랄드가 되신 김정금 서재성 리더님은 더 짧은 시간에 에메랄드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가 된 홍진아 리더님은 더 짧은 2년인가 2년 반 만에 되셨고요. 올해 에메랄드가 되신 최경 리더님은 2년 만에 되셨어요. 갈수록 에메랄드는 쉬워지고 있다. 여기에 누군가는 분명히 1년 반 만에 에메랄드가 다실 분들이 나왔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품을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에메랄드 중요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나는 지금 초신자니까 제품 애용부터 배워야지. 물론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왕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으면 에메랄드는 내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세레그를 갖고 시작을 하셔야지 에메랄드가 굉장히 쉽고 빨리 되는 겁니다. 아예 세레그를 그리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살다 보면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저는 항상 계기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35살 때 아메이를 만나고 제가 뉴트라이트를 먹으면서 굉장히 건강해지고 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 당시에 제 상황들, 타이밍들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좀 무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인서울 대학 나와서 남들이 뭐 이렇게 뭐 부러워하진 않지만 그냥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하는 그냥 기업에 들어가서 제 적당히 하다가 그다음 제 와이프를 만나서 제가 와이프를 만나서 그냥 결혼을 하는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와 이렇게 세월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2월 달에 와이프랑 소개팅을 하고 7월 달에 상견례를 하고 12월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제 인생에서 뭔가 엣지 있게 뭔가를 한 적이 없는 기억들,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김민기 스폰서님을, 어, 제가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찾아오셔서 같이 차를 타고 잠실에 가서 뭐 술 한 잔 먹고 커피숍 가서 사업 설명을 들었지만 그때 제가 20분 동안 들었던 그 사업 설명은 정말 스폰서님이 정말 이해를 잘 하게끔 해주셨어요. 해주셨고 그날 저는 또 나름대로 제 계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김인기 스폰서님이 저한테 하셨던 사업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거고요. 이 사업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제가 어, 어떻게 사업을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업을 했는지 좀 경험담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일부러 사업 설명 부분을 좀 앞부분으로 빼서 여러분들 집중도 높을 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민기 스폰서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선택권이었어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저는 큰 일을 결정할 때만 선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에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모든 조그만한 선택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돈이 없고, 아니, 뭐, 이렇게 돈이 많고, 사실 시간이 많으면 급하게 설렁탕 먹고 들어가진 않겠죠. 좋은 데 가서 좋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듯이 어떤 사소한 것에서는 모든 선택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선택을 하는 어떤 기준들이 결국에는 돈, 시간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내 삶의 어떤 기획해가는 그런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저 같은 일반인들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돈과 시간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고 보시면 가로줄이 이제 시간이고 세로줄이 돈입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첫 번째 시간이 많고 일사분명이죠. 첫 번째 시간이 많고 어, 돈이 없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죠? 학생, 주부, 노인, 백수와 같은 부류가 있고 이 이사분면을 보면 시간도 적고 돈도 없는 어떤 직장인 자영업 부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3, 4분면을 보면 돈은 많지만 시간이 없는 부류들이 있어요. 어떤 대기업 CEO라든가 또 유명 맛집 사장님들, 세일즈맨들, 자영업 사장님들 어떤 이런 사분면을 이어져 있었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면 왼쪽에 직장인이 되고 직장인이 열심히 해서 대기업 CEO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사분면 노인이나 백수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는 결국에는 나와 수입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내가 그 일을 그만두는 그 순간부터 나의 수입이 끊겨지는 그 구간이 바로 1, 2, 3분면인 반면에 그 당시에 제가 김민기 스폰서에 들었던 얘기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분면이 있다. 이 사분면이 어떤 사분면일까? 제가 들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많이들 원하는 건물주라든가 작곡가, 유명 작가, 스포츠 스타, 투자가, 기업가들이 어떻게 보면 돈도 많고 시간이 많은 이 부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류는 이 1사 3분변과 다르게 나와 수입원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주는 돈이 많지만 건물주가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건물이 돈을 버는 거고 작곡가 역시 작곡가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곡이 돈을 버는 겁니다.
유명 작가 역시 본인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책이 돈을 버는 거고요. 투자가도 다 결국에는 어떤 자기의 어떤 재능과 돈을 벌게 되는, 그래서 이 사사보면은 나와 수입원이 분리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 2, 3분면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 4분면을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4분면으로 가려면 별도의 수단을 갖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4, 4분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는 아메이였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건물주가 돈을 버는 방법은 건축업이죠. 임대업이고, 작곡가나 유명 작가가 돈을 버는 건 음반업이나 출판업입니다. 스포츠사가 도는 거는 엔터테인먼트이듯이 아메이가 저희에게 이런 자산 소득, 권리 소득을 줄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뭘까? 그거는 아메이는 제조사지만 저에게 주는 기회는 유통업입니다. 유통업.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통업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유통이라는 게 뭐죠? 유통? 유통이라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이마트 가서 오징어를 사 먹게 되면 우리는 그냥 오징어를 먹는 거지만, 사실은 어부가 오징어를 잡아서 말려서 가공해서 어떤 총판 도매 소매에 의해서 저희 식탁에 오르는 거죠. 이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저희는 유통업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듯이 생산자가 치약을 200원에 만들었어요. 그다음 소비자가 1,000원에 사는 그 과정 속에서 광고, 총판, 도매, 수모가 이루어져 있죠. 이때 이제 생기는 갭이 어떤 800원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이 8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겠죠. 이런 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괜찮은 겁니다. 단지 이런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뭐 롯데마트라든가 뭐 대형 할인마트랑 이런 것들에서 이제 진화가 된 거죠. 이런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도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고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만, 아메이는 뭐죠? 아메이는 제조사입니다. 제품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파는데, 그게 이제 광고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게 아니고 회원 소비자한테 파는 거예요. 회원 소비자한테. 단지 광고나 유통 없이 직거래 방식으로 회원 소비자한테 파는 거죠. 근데 이런 유통 광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같은 소비자분들한테 이런 유통을 만들 수 있는 유통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메이는 유통과 광고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유통과 광고를 저희가 하는 거고, 그런 어떤 뭐죠? 기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제조사를 이렇게 직접 만들게 되고, 이런 어떤 예전에 했던 방식들을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통의 기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을 없애고, 이 부분들이 저희를 이제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의 어떤 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메이 마케팅의 컨셉이에요. 결국에는 누구나 치약, 칫솔, 세제, 샴푸, 비누, 화장품, 비타민, 생리를 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쓰시나요? 일반 마트나 백화점에서 쓰시죠. 이거를 저희는 아메 하신 분들은 이런 치약, 칫솔, 세제, 샴푸, 화장품, 비누 이런 것들을 아메에서 씁니다. 왜냐? 다 있거든요. 그리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제가 아메일 한 사람이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00% 만족 보증제, 제품을 반 이상 썼더라도, 반 이하로 썼더라도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반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률도 1% 이하이면서 편리한 배달 서비스, 현금 캐시백까지 주면서 사업의 기회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국 갈 때 미국 비행기, 일본 갈 때 일본 비행기, 중국 갈 때 중국 비행기 타지만, 만약에 모든 항공을 대한항공으로 간다면 여러분들 마일리지가 쌓여서 이렇게 제주도 항공권이 떨어져요. 1년에 한두 번 가는 여행도 항공사를 통일함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쌓는데, 우리가 왜 평생 먹고 매일 먹고 주변에 다 같이 먹는 이런 생필품은 마구잡이로 쓰냐는 거죠. 이런 걸 모았을 때 우리한테 마일리지가 되고 그런 것들이 현금 캐시백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업을 떠나서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아메이는 저희한테 전체 매출의 35%를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이 35%는 어차피 써야 될 유통 광고 마진을 쓰게 되는 거죠. 가끔 WX가 82,000원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냥 35% 까고 싸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아메이는 만약에 아메이가 저희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매스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유통 비용, 더 많은 어떤 그 매장 비용을 통해서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아메이는 제품을 제대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유통 광고비 어차피 써야 될 35%를 저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한국 아메이 재무제표인데 전체 매출이 1조 1,730억이에요. 근데 이 매출액 계정을 보면 총 매출액 밑에 매출 에너지라고 3,650억이 있어요. 마이너스. 이건 캐시백으로 돌려줬다는 얘기고 여기 광고 선전비 7억 5천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매장이나 카탈로그 비용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매출 에너지가 매출액 계정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출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매출액도 매출 에너지, 캐시백도 같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비슷한 어떤 다른 어떤 생필품 회사를 보면 매출이 1조 1,724억인데 광고 선전비만 1,167억이에요. 광고 선전비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장이라든가 영업사원 비용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사실 이 비용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돌려받는다라는 구조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소비하시잖아요. 소비합니다. 대부분 뭐 인터넷 소비도 하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기도 하고요. 직접 매장 가기도 하는데 이 표는 아메이 보너스 표입니다. 아메이 보너스는 1차부터 14차까지인데 이건 1차 보너스 표예요. 1차 보너스 표. 여기 보시면 그냥 PBBB를 좀 생략할게요. 20만 원을 물건을 쓰면 3% 캐시백을 준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1,000만 원을 사면 21% 캐시백을 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20만 원이 할당량이 아니에요. 20만 원을 100명이 나눠 써도 되고요. 1,000만 원을 혼자 다 써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20만 원어치를 샀더니 내가 내지는 나의 그룹이 3% 캐시백 6천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6천 원 캐시백 받으려면요. 이마트 포인트가 0.1%잖아요. 이마트에서 600만 원어치 사야지 6천 원 캐시백 받아요. 예, 그 정도 금액인 거고 이 표를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S가 저희 김민기 스폰서님 밑에 이제 카트를 끌고 있는 게 저인데 스폰서님이 저한테 몸이 안 좋으니까 더블 X를 한번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저 또한 더블 X를 먹고 좋았더니 A와 B한테 알렸죠. A한테 B를 알렸고 이 사람들이 각각 가정에서 본인들이 써야 할 생필품들을 어디서 사냐? 아메에서 직접 산 거예요.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씩 샀죠. 그랬더니 전체 매출이 80만이죠. 80만은 6%에서 48,000원입니다. 이 48,000원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각자의 노력치에 의해서 나눠주는가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디슨 어워드를 받은 겁니다. 보시면 48,000원을 S가 다 받아가면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다 받아가면. 근데 이걸 나눠주더라도 위에서부터 나눠주면 다단계입니다. 하지만 아메이 마케팅은 구조는 다른 어떻게 보면 다단계, 잡다단계랑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메이는 무조건 밑에 있는 사람을 빼주고 나머지만 자기가 갖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만. 그래서 보시면 제게 얼마죠? 20만, 20만, 20만이면 6%입니다. 36,000원을 뺀 나머지만 S, 12,000원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6,000원도 A가 쓴 것과 B가 쓴 것을 각각 빼주죠. 빼주면 6,000, 6,000, 12,000원에서 저는 24,000원을 갖게 되고 스폰서는 12,000원, 제 밑에 소비자는 6,000원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운데 있는 제가 돈을 더 많이 받죠. 어떻게 보면 S가 매출도 크고 먼저 가입하고 회원들도 많지만 먼저 갖고 이제 노력치에서 S는 한 명한테 알려줬다면 카트는 저는 2명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더 많이 광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절대로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그림이 좀 표현을 못했지만 그룹 매출이란 겁니다. 그룹 매출. B도 결국에는 C한테 알려줄 거고 C도 D한테 알려줄 거지만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준 전체 매출들이 이 S나 저한테 전체 그룹 매출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매출이 곧 소득과 비례하진 않지만 여기는 매출이 높으면 율이 높아지는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이건 좀 사업적인 건 하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그룹 매출을 내어준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입이 역전이 된다. 하지만 제가 이제 김민기 스폰서를 못 믿어서 내가 한국함에 1번으로 가입했다. 그래서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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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이면 맞죠? 6%. 36,000원에서 각각 빼주고 빼주면 결국에는 제가 갖는 캐시백은 똑같아요. 결국엔 누가 위에 있던 없던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왕님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듣고 나서 이게 카트가 접니다. 제가 듣고 나서 막 열심히는 아니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제품을 쓰지만 이렇게 A, B, C, D, E, F한테 제품을 알려주면서 쓰게끔 도와줬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절대로 이분들한테 다짜고짜 팔면 안 됩니다. 팔면 어떤 역효과가 생기냐. 이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나도 저 카트처럼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 알려주셔야 돼요. 이 더블 X 그냥 좀 사줘 이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보고 이 더블 X가 왜 좋은지를 좀 알려주면서 전달을 하고 사업 설명을 같이 한다면 이 6명이 이제 굉장히 튼튼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체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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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있으니까 140만이죠. 9%를 빼면 12만 6천원입니다. 12만 6천원에서 각자 쓴 6천원들을 빼주면 9만 원이에요. 예전에는 20만 원을 썼으면 뭐 만 원의 캐시백이 9만 원의 캐시백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A, B, C, D, E, F가 각각의 또 4명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저는 이번 달에 제품을 출장을 가는 바람에 못 썼다고 했을 때 각각 보시면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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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이죠. 100만에 6명이니까 600만입니다. 600만이면 15%에서 90만 원이고 각각을 빼주면 36만 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 들어오는 캐시백은 54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똑같이 제품을 사용하고 시약 칫솔 쓰고 제가 광고 홍보를 했지만 그 광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또 광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줬더니 54만 원 정도 캐시백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한비아 씨가 뭐 예를 들어서 작가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이분이 책을 쓴 다음에 A, B, C, D, E, F한테 책을 팔았어요. 한번 보라고. 근데 이분들이 봤더니 책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알라딘이라든가 교보문고 가서 책을 샀겠죠. 그 샀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세는 이제 이 작가한테 들어가지만 이것들을 작가한테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이제 생필품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인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마케팅 플랜을 떠나서 이 마케팅 플랜 안에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정말 평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인지 한번 알아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나갔더니 전체 144만 6천 원의 캐시백을 받게 되는 구조까지 가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이 1000만 PB가 됐을 때 저희는 이제 SP라고 하는 거고요. 그 SP를 1년에 3번, 6번, 12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핀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핀업을 한다. 어떻게 보면 뭐 승진, 외부 사람들 볼 때는 승진을 한다 했을 때는 매출을 많이만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저희의 핀업의 조건은 매출을 더해라가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만 PB를 몇 번 하냐. 즉 물건을 많이 파느냐가 어떤 핀업의 조건이 아니고 소비자들을 잘 안정화시키고 그분들이 제품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핀업의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1000만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파트너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또 1000만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 파트너들이 1000만을 하게 되면 제가 그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1차 보너스 못 받지만 전체 이 독립한 그룹의 전체 매출 6%라는 2차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인쇄적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파트너가
사업적으로 독립되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는 내가 열심히 좀 하는 개념이라면 에메랄드는 제 파트너들을 좀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그룹을 제 입장에선 이수연 리더님이 이제 이번 달에 독립을 하시면 이렇게 독립한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그룹을 총 3개를 만들면 에메랄드고요. 총 6개를 만들면 다이몬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김민기 스폰서님한테 그때 당시에 20분 동안 들었던 내용은 이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듣고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설렜다기보다는 괜찮네, 안 할 이유 없네라는 생각으로 다가섰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났던 분이 사실 이분입니다. 김일두 리더님. 제가 어떻게 보면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이분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정감, 어떤 비전,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랬던 것 같고, 제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마케팅 플랜을 듣고 나니까 제 현실적인 측면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결혼 문제라든가 어떤 집을 구하는 부분들, 제가 가장으로서 어떤 미래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들었었던 부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던 부분인데, 제가 김민기 스폰서님의 사업 설명을 듣고 원인 하나더라고요. 일단 그 당시엔 일단 제가 그 당시에 돈이 너무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어쨌든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아메하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다냐?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돈은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결국에는 돈이 우리 삶의 형태를 결정짓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으로서의 어떤 숙제를 다 끝냈을 때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사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메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돈과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습득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실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 제가 아메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사실 결과만 좀 물어봐요. 뭐 됐니? 뭐 얼마 벌어? 하지만 저는 그 과정, 제가 피납을 하는, 어떻게 보면 돈도 벌지만 시간을 어떻게 쓰는 그 과정을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빠른 피납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써서 나를 이렇게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돈과 시간을 어떻게 내 삶을 의미 있게 쓰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요즘 더 돈에 대해서 더더욱 사람들이 좀 관심이 생기고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할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보면 요즘에 특히 더 좀 언론에서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벼락거지라는 얘기 많이 나고요. 부동산이 지금 갖고 있는 분과 안 갖고 있는 분, 딱 50대 50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너무 이제 부동산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양극화되면서 저도 직장인이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 저희 블라인드를 통해서 얘기를 소통하다 보면 노동 수익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모두가 느껴버렸어요. 직원들조차 그냥 어떤 패배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노동해서 우리가 뭐 하겠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직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들도 어떤 열정과 패기를 논하기보다는 돈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좀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저금리 시대죠. 예전 같았으면 돈을 벌어서 넣어놓으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저축이 됐지만 이제는 화폐 가치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뭐 경제 성장도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인구가 계속 떨어지니까 내수나 고용도 안 좋아지고, 특히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저희가 못 살아졌다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직장인들도 부류가 나뉘고요. 자영업들도 부류가 나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잘 살고 좀 뭔가 잘 되는 쪽의 어떤 집단들은 더더욱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집은 더더 안 되는 거. 결국에는 이건 저는 수단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단의 차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수단은 예전에는 똑같은 LG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 수단의 차이가 많은 것들을 좀 갈라놓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취업난, 정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자산과 돈에 대한 어떤 많은 의식 변화가 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은퇴 후에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재취업하면 됐었고 어떻게 보면 자영업 프랜차이즈 하면 됐었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겸업으로 어떤 자산 증식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식이라든가 어떤 부동산들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좀 이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왜 이거를 만들어 봤냐? 해법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뭐 아메리카 해법이라는 걸 떠나서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사실은 그렇게 취업이 힘들지 않았어요. 취업이.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봐도 사실 그 당시에 뭐 4대 그룹 그런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25살이면 취업을 했었고 대부분 또 근로소득 통해서 60세 정년까지는 다 직장을 다녔던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퇴직하면 보통 그 당시에는 한 75세, 80세 정도 되면 돌아가시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도 많이 받았지만 소비를 많이 안 하던 시절이었죠. 많이 안 하던 시절. 그냥 고금리, 고경제 성장, 그다음 평생 즐거운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소비를 해도 이제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뭐 핸드폰 다 갖고 다니잖아요. 차도 다 끌고 다니고 뭐 사교육비 워낙 많이 들고 취업하기 전까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취업도 이제는 남자 같은 경우도 보통 28, 29, 30에 취업을 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거의 근로소득도 거의 50세 정도까지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뭐 그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저희 또 거의 100세까지 사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미 저희 세대는 근로소득으로 해결이 되는 시대예요. 저 위에 적어놨지만 제가 뭐 잘 살아서 50대 잘 은퇴를 해서 저희 와이프랑 2명이서 하루 식대 3만 원 해갖고 360에서 50년 해도 밥값만 11억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가비, 의료비, 품위 유지비까지 하면 결국에는 근로소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 계획을 이쪽 파란색 근로소득을 높이는 데 보내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이 오른쪽 이제 자산소득, 권리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자산이나 권리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 음, 아니죠. 그래서 어, 저는 그거예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 사람들이 왜 아메이를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수단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쨌든 있지만 아메이도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수단이죠. 하지만 저는 이 왼쪽 표에 보시지 결국에 사람들은 자기 소득에 껴맞추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 뭐 밑에도 적어놨지만 아메이 수단보다 왜 내가 저 틀을 깨야 하는지를 계속 인지하고 끈기를 갖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 그냥 틀에 맞춰 살기로 결정했을 뿐이라는 거죠. 위에 표 보시면 여기는 한 가구당 150만 원 버는 가구도 있고요. 한 가구당 1,100만 원 버는 가구도 있어요. 그러면 150만 원 버는 가구는 뭔가 수단을 갖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소득에 맞게 자기를 딱 맞게끔 껴서 사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관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메이도 아메이지만 이 소득의 틀을 깨고 어떤 관성을 깨는 그런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율법학자 모든 지혜를 집대성한 책이 뭐죠? 예,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서 나온 내용이요. 인생은 돈 관리다. 부단한 노력으로 틀을 깨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직장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맨 마지막 줄 최대한 많은 파이프라인을 만들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파이프라인.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중에서 이제 아메이냐? 왜 아메이가 부의 원동력이고 사업의 원동력이 시스템 원동력이냐?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과 동반하는 리스크 관점에서 봤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보시는 것들은 자본과 정보와 리스크 어떤 해칭에 의해서 그 원동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메이는 그냥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게 아메이 원동력이에요. 생활함으로써 소비함으로써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일용하고
소모하고 평생 쓰는 이런 원동력, 생활 속의 원동력이 아메이 원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이 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노폴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게임인 거죠. 내가 저 어떤 포션을 잡고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 생필품이라도 이마트에서 사면 이마트 매출이지만 아메이에서 사면 아메이 매출이란 말이에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부분인데, 예전에는 사업자, 어떻게 보면 사업자 하면 뭔가를 좀 판매하는 사람, 소비자는 뭔가를 좀 소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좀 이분화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 당시에는 택배도 있지 않았고, 핸드폰도 없었고, 신용카드도 없었고, 아메이 프로자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하시는 분이 재고도 좀 쌓아야 되고, 들고 떼야 되는 어떤 판매자, 사업자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품을 사서 쓰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품을 애용하고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가 네트워크를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계급이 아닌 어떤 다이아몬드가 돼야고 뭐 크라운버스가 돼야지만 그런 어떤 핀을 달성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처음에 시작한 분들은 세력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되는 게임처럼 여기시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품 한번 써보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겪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런 제품들 쓰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들 쓰시면 되고, 뉴트라이트, 화장품 아티스트리, 홈케어, 퍼스널 케어 있고, 저기 뭐죠? 에너지 드링크 쭉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미지니까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블 X 말씀드리고, 이제 아티스트리가 이제 메인 스폰서로 했던 부산국제영화제 전경을 좀 찍은 거고요. 전 세계 넘버원 제품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아메이를 사업이라고 좀 말씀드리냐? 저희가 이제 뭐 사람 만나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뒷단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전통적인 사업들, 어떤 배송이라든가 콜센터, 매장이라든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메이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의 기회가 되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메이 전경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포브스지에서 얘기했던 프라이빗 컴퍼니 한 25위 정도 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비자라든가 보다폰 사들보다 더 큰 기업이 이제 아메이입니다. 그리고 아메이가 갖고 있는 올란도 매직 NBA 구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메이라고 적혀 있죠. 네. 아메이 구단을 갖고 올란도 매직 구단을 갖고 있는 아메이고요. 그다음 이 표는 저희 지금 회장님이신 스티브 베넨들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밑에 보시면 아메이 체어맨, 아메이 회장님이시면서 미 상공회의소 의장님이세요.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대표장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갔을 때도 가장 먼저 이제 영전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 아메이 마케팅 플랜을 이제 하버드에서 연구했던 비즈니스 스쿨 리뷰 했던 그런 자료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저는 아메이는 어떻게 보면 아메이 사업은 전 등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왜냐, 아메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내가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겁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등대 같은 겁니다. 내가 항상 아메이 제품을 열심히 쓰고 내가 아메이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다 보면 불이 되고 밝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고 애플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저희가 이제 애플을 좋아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애플이 영업사원이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적어놓은 겁니다. 적어놓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